출산율 0.7명 시대 아파트가 언제까지 인기 있을까요? 아파트의 인기는요, 아파트의 인기는 출산율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아파트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외국에서는 아파트 인기 없어요. 저기 일본 같은 경우는 아파트라고 하는 건 맨션이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아파트 아니에요. 일본에 있는 아파트는 전혀 좀 다른 구조고,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구조를 찾으려면 일본에서 맨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 별로 인기 없어요. 우리나라는 왜 아파트 공화국이 됐냐? 이거는 아파트 중심으로 심리가 형성이 되었고 아파트 선호 현상이 생겼는데, 이 선호 현상은 왜 생겼냐라고 하면요, 차츰 발전해 온 건데, 자, 첫 번째,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빠르게 발전했다. 어디를 중심으로요? 서울과 경상도.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울산 뭐 포항 이쪽에 뭐 제철이니 조선소니 자동차 공장이니 이런 것들이 왜 다 몰려 있느냐? 중점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이죠. 수쪽을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왜냐면은 조선소는 배가 잘 통해야 되니까, 배가 잘 가려면은 아무래도 태평양 먼 쪽보다는 가까운 중국 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 조선소는 전라도에 놓고, 자동차는 왔다 갔다 하니까 자동차는 충청도에 놓고, 근데 제철소는 경상도가 좋아. 제철소는 경상도에 놓자. 그러면요, 산업이 연계가 안 돼요. 유통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빠르게 발전한 거는, 요거는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지역 균형 발전이 안 되지만 성장은 빠르게 만든 거죠. 서울과 경상도 중심으로. 그러면서 서울에 많은 인원들이 상경하기 시작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그 개발할 당시에는요,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일본이 북한 쪽을 많이 개발을 시켰죠. 위쪽이랑 많이 싸우려고. 그래서 기반 시설이 그쪽에 많이 있으니까 중점적으로 그렇게 개발을 한 거고, 그랬을 때 일자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상경하죠. 농경 시대는 끝나가고 상경을 하는데, 서울은 땅덩어리는 한계가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좁은 땅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아파트죠. 그러면서 아파트가 만들어졌고,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에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아파트의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아파트 장점, 단점. 장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좁은 공간에 많은 집을 지을 수가 있죠. 거기다가 난방 같은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죠. 예를 들어서 나는 가운데 살고 있는데 여기서 난방 떼고 여기서 난방 떼고 여기서 난방 떼고 여기서 난방 떼요? 나는 난방 안 떼도 어느 정도 따뜻해. 단독주택은 내가 안 떼면 춥거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아파트를 중심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아파트 대단지들이 있는 곳에는 보통 학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근처에 상가도 있고, 그 다음에 대지 비중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싼 게 맞다. 지금 미친 거고. 단점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층간소음도 있고, 혼자 살 때보다 불편한 거 많죠. 주차 문제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아파트 중심으로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아파트 중심으로 개발이 돼서 좋은 거, 인터넷. 단독주택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저기 하나 인터넷 하나하나 배선 따서 넣으면 힘든데, 아파트는 쭉 배선 따가지고 쫙 넣으면은 통신사 입장에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인터넷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왜냐면은 그쪽에 좀 더 자원을 투자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배달. 라이트 스트리트 하우스 번지로 뭐 보내주세요. 이거보다 라이트 아파트 하우스요, 이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배달 문화도 발전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아파트 중심으로 건설이 됐고, 이게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파트 중심적으로 편의성이 늘어나게 되면서 아파트가 아닌 곳들이 편의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도시화가 너무 집약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서울 수도권에 너무나도 집중되어 있는 게요, 그런 식으로 집중돼서 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많은 부지에 단독주택 같은 거 놓으려고 해봐요. 엄청나게 비싸지.
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또 공유하는 정보들이 많고, 요즘엔 이제 이웃사촌, 예전에 이웃사촌은 사라지고 이제 아파트 끼리끼리 뭉치는 뭐 이런 것들도 생기고 있죠. 그런 것들이 아파트의 인기를 만들어낸 거고요. 사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익숙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단독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를 살지 외곽 쪽에 있는 단독을 살지는 않을 거다. 예를 들어 용인 정도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 살 돈으로 타운하우스를 살려면요, 처인구까지 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근데 시골에 있는 단독주택 가보면요, 되게 넓게 살 수 있어요. 되게 넓게 살 수 있는데 출퇴근 시간 미치는 거지. 그런 것처럼 그쪽 아파트 단지들 쪽으로 편의시설이 집중되고 여러가지 부대시설, 뭐 말씀하신 교통, 병원, 교육, 이런 것들의 차이인 거죠. 뭐 신축빌라 말씀하시는데, 신축빌라는요 아파트만큼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파트만큼 계획적으로 짓지 않기 때문에요, 채광이 부족하고 주차 공간이 미칩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우리나라 아파트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준 것은 재건축이에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 30년 지나고 재건축하려면 내 돈으로 해야 돼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불려가지고 세대수 늘려서, 용적률 늘리고 세대수 늘려서 남의 돈으로 재건축을 합니다. 근데 아파트의 경우는 30년 되면 재건축 아파트라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빌라, 30년 된 빌라가 가격이 올라가네요. 이런 것들도 문제죠. 대신에 이제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무너지겠죠. 예전에 그 일본의 다마 신도시라고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다마 신도시 같은 경우가 뒷담화를 맞은 거죠. 그 일기 신도시처럼 막 이런 식으로 건설을 했는데 거기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거기가 제대로 조성 안 됐는데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는 완전 노인들 살고 대부분이 빈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들도 진짜로 그 서울이나 혹은 핵심 수도권 아니면 광역시 이런 곳들 제외하고 그냥 지방 아파트들이요, 뭐 그래도 뭐 여순광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기 그게 있으니까, 공단이나 이런 일자리가 보장된 곳이 아니라면은 다른 지역들의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에 따라서 아파트만 특별히 더 인기가 없어지진 않을 거다. 다만 공급은 과잉인데 수요가 줄어들었다. 그렇다는 것은 영향을 굉장히 크게 주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특성,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 갭투기가 올렸다. 즉 실수요라는 것은 그 실매수 수요가 아니라 실거주 수요를 말하는 겁니다. 실거주 수요의 역할이 매우 중하다. 그런데 실거주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 인구 감소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인구수 감소는요, 매매보다 전세에 큰 타격을 입힐 겁니다. 전세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면은 당연히 갭투기가 힘들어지겠죠. 갭투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세 수요가 얼마 없기 때문에 전세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질 거예요, 앞으로. 거기다가 특히 요즘에 그 1인 가구 많이 늘어나고 있죠. 1인 가구가 보시면은 전세보다 월세를 많이 살아요, 청년층의 경우. 1인 가구 증가해서 청년층 증가가 있고 노년층 증가가 있죠. 노년층 같은 경우는 사별 또는 황혼이혼 이런 걸로 1인 가구가 되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원래 집이 있는 분들이 많고 자가가 있는 분들이 많고, 특히 사별 같은 경우. 그래서 노년층 1인 가구는 증가하더라도 자가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집을 사서 자가 비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죠. 근데 반대로 청년층 1인 가구를 보면요, 가장 많은 비중이 월세입니다. 60% 이상이 월세고 자가 일부, 전세 일부예요. 그러면은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매매 수요, 실수요로 들어오든가 갭투기 수요로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전세 시장에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전세 시장에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면 당연히 갭투기는 들어오기 더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1인 가구가 매매를 했다. 매매를 하는 1인 가구의 경우는 진짜 돈이 여유가 되는 사람, 아니면은 결혼을 하려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한다, 이거 자체가 집값에는 굉장히 큰 악영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혼부부 10년 차에 보통 내 집 마련하는데 10년 차 신혼부부가 막 늘어나면은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지금 혼인율이 떨어졌다? 10년 차 신혼부부가 줄어가고 있다?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이 떨어진다. 그렇다는 것은 집값이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죠. 근데 거품이 어디 위주로 쌓였느냐? 인기랑 덜하게 거품이 어디 위주로 쌓였느냐를 생각해보면은 아파트 위주로 많이 쌓였죠. 왜 아까도 빌라 말씀을 하셨느냐? 빌라 거품이요, 요만큼 쌓이면요, 단독주택 거품도 한 요정도 쌓였을 테고, 가치가 이 정도라면 아파트 거품이 이만큼 쌓였어요. 그러면은 요만큼 빠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치가 더 높더라도 빠지는 폭이 더 클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의 인기가 빠지는 게 아니라 아파트의 거품이 더 많이 꼈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격이 더 많이 빠질 수 있다.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요, 빌라 같은 경우는 거품 끼기가 쉽지가 않다. 사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반대로 빌라 같은 경우는 전대장난지를 왜 그런 식으로 쳤느냐, 이게 그 답이 나오는 거고, 이런 부분 보시면요, 아파트 공화국이 왜 무너지는지가 답이 나올 거다.